안녕하세요. 코인유니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선물 거래와 그리고 김프 거래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김프와 또 현물 선물 시장의 차이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물과 선물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에서도 코인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현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과 같은 거래소가 있겠습니다. 현물 시장은 거래가 성립되는 시점과 대금 결제 시점이 동일한 시장을 말하죠. 이런 업비트, 빗썸, 코인원처럼. 선물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비트겟이나 바이비트나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거래소들은 이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될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게 이런 거고 이런 거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주식 시장, 선물 우리가 생각하는 해외 주식 같은 그런 시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차이점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공매도와 레버리지입니다. 주식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코인에서는 현물에서는 공매도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선물에서는 가능하죠. 또한 레버리지라는 개념 또한 있는 곳도 있긴 한데 현물에 어, 선물에서 거의 대부분 통용되고 있습니다. 또 장투와 단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위험성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현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투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타로 치기보다는 장투로 길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 특성에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타를 치기에는 선물이 훨씬 좋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매도가 가능하고 또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도 말이죠. 다만 그로 인해서 따르는 위험성도 현물 시장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언하면 현물의 비중을 많이 두면서 단타를 위주로 선물 시장을 이용해라 라고 많이 말합니다. 저도 거의 현물사 선물 1 혹은 현물로 선물 1 비율로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까지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또 쉬운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프매매와 선물 시장에 대해서 동시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지 김프매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김프는 말 그대로 김치 프라이스의 줄임말입니다. 해외 거래소의 가격과 국내 거래소의 가격 차이를 뜻하는데요. 그럼 어떨 때 김프가 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해외 거래소 가격이 국내 거래소 가격보다 높을 때는 역프라고 말하고 해외 거래소 가격이 국내 거래소 가격보다 낮을 때 김프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쉽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프를 알아봤으니 이제 선물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 선물 시장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김프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들어두셔야 합니다. 선물 시장, 코인의 선물 시장에는 펀딩 피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런 게 왜 존재하는가? 주식 시장과는 다르게 이 월물 교체라는 게 없습니다. 1년 365일 계속해서 돌아가고 또 월물 교체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바로 비트겟에 있는 펀딩 피이고 오른쪽에는 바이비트에 있는 펀딩 피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나왔습니다. 이 펀딩 피라는 것은 만약에 이 총 8시간 동안 롱 비율이 더 많으면 롱은 숏한테 펀딩비를 내야 됩니다. 즉 가격을 맞추기 위한 어드밴티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 8시간 동안 3번에
펀딩비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바이비트의 경우에는 1시, 9시, 17시가 되겠고요. 비트겟의 경우에는 2시, 10시, 18시가 되겠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율은 매수와 매도의 총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펀딩비는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딩비는 내가 이 매매에 지금 투입되어 있는 시드 곱하기 레버리지 곱하기 펀딩비 비율입니다. 펀딩비 비율은 아까 그 사진에 있었던 0. 몇 %입니다. 플러스로 돼 있으면은 롱이 숏에게 내는 거고 마이너스로 돼 있으면은 숏이 롱에게 내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을 365일 중에서 거의 300일 이상을 롱이 숏에게 펀딩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김프 매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이트를 보면 김프가 얼마나 껴져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거래소 가격보다 우리나라 거래소의 가격이 약 15% 정도 대부분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국내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사고 해외 거래소로 옮겼을 때 그때는 우리가 15%만큼의 손해를 보고 시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김프 매매를 하기 위해선 이 김프의 비율을 잘 봐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김프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물시장의 그런 공매도라든지 펀딩피에 대한 개념, 그리고 김치 프라이스에 대한 개념을 잘 숙지하셨다면 따라오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황과 현재와 같이 김프가 너무 많이 낀 특수적인 상황을 조금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이면 대부분 김프가 3%,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에서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선물시장 위주로 움직이는 코인 가격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특히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만약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쭉 오르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거래소가 그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마이너스 김프가 되는, 즉 역프가 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코인을 사서 이런 비트겟이라든지 바이비트라든지 혹은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보내게 되면 일단은 보내는 순간부터 우리는 역프가 낀 만큼 마이너스 3%면 우리는 글로 보내는 순간 플러스 3%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그리고 이런 거래 페어들은 모두 다 이 코인 스왑이나 아니면 현물 시장을 통해서 이 코인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USD 테더로 바꿨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이등 본만큼은 그대로 놔두고 또 다시 국내 거래소에서 김프가 플러스 퍼센트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귀국을 시키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보내면 출국, 외국 거래소에서 다시 한국 거래소로 오면 귀국이라고 하는데, 플러스가 됐을 때 귀국을 시키면 이제 김프 마이너스 역프만큼의 이득을 고스란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펀딩피 개념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펀딩피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이너스 김프, 즉 역포가 꼈을 때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뭐 요런 대로 보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딩피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롱이 숏에게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해서 그것을 USDT 테더로 말고 그냥 BTC 거래표, 네, 여기처럼 테더 계약 말고 인버스 무기계약 그냥 BTC 페어로 거래를 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 배 숏을 치는 겁니다. 한 배 공매도, 배율을 설정하지 않고 한 배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프가 낄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8시간마다 펀딩피를 먹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귀국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내가 한 배 숏을 쳤는데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BTC 거래 페어로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즉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내 자산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한 배 숏을 치게 된다면 이제 가격이 오르면 사실 여기 떠 있는 이제 것은 마이너스로 뜨겠지만 실은 개수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0.1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0.1개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트 개수는 유지하면서 또 펀딩피를 계속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득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락을 한다면 하락을 한 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손해는 안 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프가 다시 꼈을 때 귀국을 하게 되면 김프 마이너스 역프 거기다 플러스 펀딩피까지 합치면 더 많은 이제 이득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김프 매매법을 알아봤으니 지금처럼 김프가 너무 많이 낀 상황에서의 그런 김프 매매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지금 김프가 17%에서 20%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기회는 옵니다.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무 코인을 한번 찍어 볼게요. 오케이, 이걸로 잡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포에 휩싸이셨던 그 날입니다. 김프가 세게 빠진 날이죠. 이때 김프가 8%까지 내려갔었습니다. 23%에서 8%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메이저 코인들은 일부 역부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 때를 노리는 겁니다. 어차피 김프는 계속 껴져 있기 때문에 김프가 빠졌을 때, 즉 10%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매수를 바로 받아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다시 김프가 이렇게 15%에서 20%가 꼈을 때 다시 귀국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만약에 김프가 한 번에 무너져 내려버려서 한 번에 바로 역프가 와버린다면 그러면 그 역프가 온 만큼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죠. 아니면 다시 이 정도의 김프가 낄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이비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이 비트겟이나 바이낸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은 거래 페어를 지원하거나 또 현물 거래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김프가 더 많이 껴져 있는 그런 코인들을 보내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비트겟이나 바이낸스에 출국을 시켜서 기다렸다가 김프가 가장 많이 낀 곳으로 다시 출국시켰던 걸 귀국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 것도 비트코인 해칭이나 코인스왑이나 거래 페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한 이제 비트코인 한 배 숏을 통해서 펀딩피까지 받는 그러한 방법을 쓰시는 게 정말 좋은 하나의 김프 매매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매매법은 금액이 클수록 더 빛을 발하는 그런 매매법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시드가 1억이라고 치면 만약에 김치 프리미엄이 8%에 보냈는데 지금 15%가 됐다. 거기다가 해칭한 펀딩피까지 하면은 최소 이제 8%, 7%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위험한 그런 거 없이 그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김프 매매법의 그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선물 비중을 조금씩 두시면서 또 출국도 어느 정도 좀 시켜 놓으시고 김프가 많이 빠졌을 때
또 김포가 많이 끼면은 기구를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또 이런 선물 매매도 잘 이용해서 숏도 잘 친다면 하락장이나 아니면 또 단타로도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많은 돈 모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